작년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시장 매출액과 출하대수 1위를 차지했던 삼성전자가 4분기에는 애플의 매출액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점유율은 애플 42.7%에 이어 28.7%였으며 아이폰 5의 판매량이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도권 금융은 물론 대부업체의 연체 채권까지 일괄 매입 채무를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채권의 종류는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 원 이하 채권입니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카드 이용액 증가율이 4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1월 승인 실적은 43조 1천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6.3% 늘어난 데 그쳤습니다. 삼성그룹이 작년 생산직과 사무직 고졸 공채를 실시한 데 이어 올해에도 고졸 신입사원 공개 채용을 실시합니다. 이달 말 예정이며 전체 규모와 직종별 선발 인원 등은 작년 수준이거나 이를 약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자, 한 주의 출발을 알리는 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시장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후 2시를 지나고 있는데요. 장을 마칠 때까지 1시간여 남은 우리 시장 현재 2004포인트로 1.7포인트가량 지금 빠진 채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정이라기보다는 약보합이라고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장 초반에 상당 부분 빠졌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장 중반부터 탄탄하게 위쪽으로 올라서면서 다져가는 그런 형국이라서 후반으로 갈수록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현재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2.23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540.87로 코스피와 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죠. 네, 환율입니다. 1097.7원으로 7.4원이 훌쩍 올라서 다시금 1,100원대로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네, 자, 저희 일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부터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 박스권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4일 금통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동시만기일 전망과 함께 들어보고요. 중국 지표에 따른 국내 증시 영향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슈로 보는 종목 최희승 차장과 영원한 숙제인 대북리스크에 영향이 부각되는지 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은 화장품이 대세라고 하는데 관련주 매수가 가능한지 또 제약주가 벌벌 날고 있는데 어디까지 상승할지 보겠습니다. 네, 이광호 팀장과 함께하는 이번 주 예감 14일 날 예정된 쿼드러플 워칭 위칭데이에 대해서 과연 내만의 심술이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고요. 종목 분석에 대해서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짚겠습니다. 네, 다음은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박현상 대리와 함께 동성제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약주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염색제 버블비가 중국 진출 기대감이 크다고 하네요. 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장 특징부터 점검해 주십시오. 외국인들은 현물은 많이 팔지만 선물은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많이 줄여놨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약세이지만 음식료라든지 통신, 제약 이런 업종들이 강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뉴스대로 엔저라든지 중국 GPO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줬었고요.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악재가 나왔습니다. 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악재가 나왔다고 했는데요.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 등등 자, 이런 악재들이 상당히 많이들 노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말에 발표된 중국 지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주말에 소매 판매, 산업 생산, 도시 고정자산 투자 이러한 실물 지표와 함께 물가 지표, 수출 지표, 통화 지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매 판매라든지 산업 생산을 본다면 2월 달에 이제 명절이 있었기 때문에 1, 2월 달 누적 데이터를 많이 보게 되는데 1, 2월 달에 소매 판매 같은 경우가 당초 예상치 15%를 하회해서 12.3%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4년 이후에 가장 저조했다고 합니다.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부진했었고요. 하지만 1, 2월 도시 고정자산 투자는 예상치 20.8%를 상회한 21.2%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전체 GDP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45% 넘어서
뭐 8% GDP 성장률 가능성은 아직 유효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가 측면에서 본다면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 3%를 상회한 3.2%가 나왔지만 춘절 영향이 컸던 것이고요. 또 물가 우려가 좀 상대적으로 적었던 부분은 2월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당초 1.5% 하락에서 1.6% 하락을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 전이 부담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밖에 수출입 지표에서는 2월 수출 증가율 같은 경우는 대외 경기가 좋아지면서 예상보다 크게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와 관련된 대중국 수출과 관련된 중국의 2월 수입 증가율은 예상보다 크게 하락한 15.2%를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모그라든지 부정부패, 척결, 부동산 규제 강화 등이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을 부진하게 했지만은 투자와 수출은 경제 성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 및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지 않으면서 건전한 안정 성장을 추구하다 보니까 성장 강도가 과거 대비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경제를 상대적으로 먼 과거와 비교시 나쁘게 보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변화된 경제 정책 방향을 볼 때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당분간 우리나라는 현재 경쟁국이 되는 일본의 엔저와 중국의 느려진 경제 성장 강도 등으로 볼 때 경기 회복 강화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 14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 그리고 금통위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자, 먼저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일단 인하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은 채권 시장에서 지난 21일 이후에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대의 첫 금통위가 열리는 주간인데, 최근 엔화 약세로 인해서 성장률 위협에 대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러한 기대로 외국인 수급이 반영되었을 측면을 고려한다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시장에서는 채권 금리 인하해도 긍정적일 것이고요. 채권 시장에서는 상당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채권 시장의 추가 강세 부분에서는 좀 더 달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금통위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고요. 동시 만기일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어떤 큰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예, 상당히 좀 걱정을 하는 측면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우려를 많이 제기하면 실제적으로 코드로플 위축인 대회 때 그렇게 현실화된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객관적으로는 2월 중순, 2월 옵션 만기일 이후에 매수 차익 잔고가 많이 더 쌓였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뱅가드 이머징 ETF의 벤치마크 변경 외에 FTS의 이제 리밸런싱 기간이었고, 또한 이제 유동 비율에 따라서 종목의 조정이 좀 더 나타나는 측면이 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다른 때보다는 좀 영향이 더 있을 가능성이 큰데, 다행히 오늘같이 비차익으로 매수 들어오고 여러 가지 고려한다면 모두가 걱정할 만큼 그러한 부분이 현실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로 신규 매수는 아직 하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선물 쪽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충격 완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려가 컸던 만큼 그렇게 큰 변동성이 있었던 예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이런 의견으로 상당히 좀 안심을 시켜주시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 마감 전략 어떻습니까? 장의 힘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전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대형주 관련 수급적인 부분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후반부터 엔저가 좀 가파르게 또 다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 부분에서 점차적으로 4월에 가까워지는 단계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반대 의견에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한 유동성 지지 정책은 계속 있어서 2000선 아래에서는 좀 실적 관련 종목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이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갤럭시 4S가 관련해서 이제
선침해 관련 주가 올라진 측면이 많이 있고 일부 중소형주들이 과대평가된 부분도 있으니 그러한 종목들에서는 신규 투자하는 고객들께서는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재식 팀장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로 관련 종목들의 흐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지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장 이슈 또 관련 종목들 간략한 소개부터 듣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슈는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을 흔들어 놨던 그 영원한 숙제, 대북 리스크에 관련된 이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화장품 업체들, 특히 이제 중국 내수 소비 진작과 관련된 이제 화장품 업체들이 오늘 좀 약진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약주들까지 오늘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면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이슈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자세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북한 리스크의 주식시장이 급락세에 연출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제 영향력이 부각될지 또 방산주도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널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자, 이런 방산주의 매수 관점으로의 접근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등등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일단 첫 번째 리스크, 오늘 그 가장 큰 리스크인데요. 역시 연례 행사처럼 키리조브 훈련이라든가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이라든가 이거는 이제 기정사실화된 이미 다 이제 알려진 그런 이슈인데 북한에서는 최근에 이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런 부분들하고 이제 맞물려서 상당히 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정전 협정까지 백지화시키고 굉장히 이제 대남 위협이 거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연례 행사로서 예전에도 히스토리컬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주가는 단기간 저점을 형성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20포인트 이상 코스피가 급락하는 이후에 다시 이제 선물 시장에서 매수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시장이 약보합권까지 이제 쭉 밀어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해묵은 이슈긴 한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이제 북한 정권 교체 이후에 좀 불안정한 상황이 이제 나타나지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빈도수가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리스크가 이제 발생할 때마다 저점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그 현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는 현재 지금 매도가 1,670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오전에 그 매도세에 비하면 지금 상당히 좀 매도세는 좀 줄어들었다고 보여지고 선물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2,700억 정도 순매수 해주면서 시장을 다소 좀 안정화시키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분간에 어떤 군사적인 도발까지 좀 진행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 대표적으로 스페코, 퍼스테, 휴니드, 빅테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이런 대북 리스크와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런 부분들 단기적인 매물 부담이 좀 큰 만큼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급등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요 중에서 지금 한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휴니드라는 종목 오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니드는 이제 국가 보안 감시 시스템에 관련된 이제 업체인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이제 감시 시스템에 이제 증설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현재 이 종목은 향후에도 이런 부분도 이제 무인 감시 시스템, 그러니까 병사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 우리나라 미래 군 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증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매수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단기 급등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하시면서 지금 가격적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휴니드 지금 4,000원이 깨졌습니다. 지금 오전에만 해도 제가 이 방송 준비할 때만 해도 한 4,100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좀 매수는 좀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매수 가격을 제시해드리려고 했던 건 4,100원이었는데 일단 이탈하고 나가는 만큼 좀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만약 목표가로 보신다 그러면 매물대가 좀 집중되어 있는 4,5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3,900원 이탈되면은 이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산주 중 관심 종목으로 휴니드에 관한 가격대 설정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로 꼽히는 화장품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중국의 내수 확대 기대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 화장품 관련 기업 육성 등과 맞물려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과 함께 관련주들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런지에 대한 의견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이 급락하는 가운데서도 좀 중국 관련 소비주 대표적인 이제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지금 시진핑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내수 진작입니다.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성장률 다시 두 자릿수로 올려보자. 이게 이제 가장 큰 슬로건이 될 텐데 그 이제 내수 확대에 기초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중국의 도시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이루어지고 계획 도시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화장품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초석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 정부의 자체적으로 이제 내자 기업 육성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지금 중국 이제 내자 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의 고유 브랜드를 가지고 뭐 OEM 방식으로 이제 상품 그 제조를 한다던가 이런 이제 내자 기업들을 육성을 하고자 하는 방안인데 이런 부분들이 현재 내자 비율이 한 8%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자 기업들의 그 성장 가능성은 상당히 무궁무진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런 그 내자 기업들의 OEM 방식으로 외주를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은 바로 한국의 이제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게 될 텐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코스맥스, 한국콜마, 뭐 제니, 에이블 CNC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내자 기업과 관련돼서는 코스맥스, 한국콜마를 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은 두 종목이 상당히 좀 오늘 급등 뭐 나름대로 이제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서 약간은 좀 소외돼 있지만 이 종목 한번 짚어보고 가보겠습니다. 바로 제닉이라는 종목인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 내자 기업 육성의 뭐 수혜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지금 제닉 같은 경우에는 그 홈쇼핑에서도 이제 지금 판매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매출 성장세는 좀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뭐 유명한 제품이죠. 뭐 하유미팩이라는 뭐 탤런트 하유미 씨가 이제 직접 나와서 광고까지 하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 중국에서도 상당히 좀 큰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63,000원대 이제 고가권 형성 이후에 27,000원대까지 절반 이하까지 지금 빠졌다가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가는 33,400원인데 오늘 조금 이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 들어가기보다는 32,500원 정도 수준에서 매수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3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이탈하는 부분인 31,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내자 기업 육성 수혜주로 제닉 들어봤고요. 다음은 제약주입니다. 이 최고가 갈아치우면서 상승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제약 분야인데요. 자, 이처럼 상승하는 이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상승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네, 지금 제약주 상승 상당히 좀 무섭습니다. 월봉상으로 보면은 뭐 거침없는 진짜 지붕 뚫고 하이킥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제약주도 어디까지 갈 것 같냐고 요즘에 좀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적정 주가를 판단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각자 그 투자 관점에서 목표 주가가 다를 텐데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약주들이 상당히 좀 오르는 이유는 일단은 내수 소비 방어주라는 거,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고령화 관련해서 제약주들의 성장은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좀 성장할 수 있다. 절대 망하지는 않을 거다. 예, 라는 관점입니다. 지금 제약주들 월봉은 각자 투자자분들께서 한 번씩은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표적인 종목들로는 뭐 종근당, 한미약품, 녹십자, LG생명과학, 뭐 일양약품, 뭐 대웅제약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월봉들 한번 보시면서 좀 물론 월봉이 상당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들도 물론 있을 텐데 올라가는 종목 위주로만 좀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올라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최고가 수준까지 지금 사상 최고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물론 차익 실현 매물 부담도 상존하는 가운데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위에 이제 매물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얼마까지 갈지는.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정확한 뭐 답을 제시할 수 없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가 정답인 것 같고요. 지금 그 월봉상으로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미약품 그리고 종근당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미약품을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법인, 중국 한미의 매출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집니다. 지금 매년 고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1,400억, 올해도 작년보다는 한 30% 정도 이상의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는 2013년 올해 매출액을 약 한 7,5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전년보다는 한 50% 상승한 71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성장세는 계속 멈추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주가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부분 때문에 현재 지금 가격이 지금 16만 2,500원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 가격대에서 좀 매수하시기보다는 좀 눌림목 발생 시 매수하시는 관점에서 매수가는 15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10% 정도 수익 구간인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1선 이탈 부근인 14만 5천 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디가 천장일지 쉽게 가늠하기 어려운 제약 업종에 대한 이야기, 한미약품에 대해서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일정 및 전망 등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예감, 텐스탁의 이광호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조금 힘이 없습니다. 여전히 좀 네. 비슷한 폭에서 움직이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이번 주 증시를 가름한 일정,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14일에 예정된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계속 힘을 잃고 있는 증시에 좀 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어떠한 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계청의 고용성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주요 실물 지표들이 지금 좀 부진한 상황인 가운데 지금 이런 그 부분들이 또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해준다면은 좀 추가적인 하락세 면치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좀 확인해 보시는 한 주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외적으로 보신다면은 일단 미국의 경제 지표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 행보, 그리고 유럽 쪽에서의 정상회담 등도 지금 국내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이번 주 상당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14일에 있을 동시만기일, 증시 영향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내다보시는지요? 네, 지금 현재 시장에 펀드 환매 물량이 쏟아지면서 투신권이 지금 12거래일 연속 그 매도 우위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에 지금 동시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과 기관의 그 매매 포지션을 조금 분명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3월 그 동시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기관 쪽에서 물량 청산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스프레드가 그 가격이 고평가 상태가 지금 유지될 뿐만 아니라 지금 오히려 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다음 만기일로 좀 유효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만기일 같은 경우는 국내 기관에서 어떠한 이제 매매 포지션을 이루어낼지 좀 횡보를 좀 유의있게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는 수급적인 부분에 좀 어느 정도 부담을 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지난 2월 옵션 만기 이후에 8일까지 유입된 그 프로그램 순매수 규모가 이제 2조 2천억 정도 확인이 됩니다. 거기서 차익 거래가 1조 3천억, 그리고 비차익 거래가 8천억 정도 유입이 됐는데, 비차익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증시 호조로 인해서 추세적인 매수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중립 이상의 역할은 어느 정도 해줄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차익 매수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증시 거래 대금이 4조 원대에 좀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1조 3천억에 육박하는 이제 차익 매수 물량이 단기적으로 만약에 그 시장에 출회를 한다면 물량 부담은 상당히 그 영향력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그 외국인이 아닌 기관이 보유한 물량이 한 7천억 정도 되는데, 일단 국내 기관 가운데 제일 많이 보유한 쪽이 금융투자, 그다음 보험 쪽입니다. 금융투자가 약 3,700억 가까운 물량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거의 국내 물량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그 절반을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단 지금 현재 조달 비용 등의 문제로 지금 3월 결산법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배당이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만기 청산이 유력해 보이는 만큼 이러한 지금 기간의 행보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이고, 지난해 9월 달 이후에
배당 관련 대규모 프로그램 매매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형주 중심으로의 좀 물량 부담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기관의 행보와 또 그리고 지난주 주 후반에 또 매도세로 돌아섰던 외국인의 매매 포지션도 지금 어느 정도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그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좀 어느 정도 이제 지수의 그 약간의 조정을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좀 전체적인 그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이런 조정을 가지고 너무 이렇게 몸을 사리시기보다는 오히려 좀 뭐라 그럴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또 올해 1분기 기업 실적이 지난 12년 4분기보다는 좀 더 나을 것으로,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서 차별화된 흐름은 좀 예측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나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부정적인 수급 문제는 오히려 주식을 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좀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몸을 사리시보다는 그 조정 후의 매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신다면은 이번 그 옵션 만기를, 선물과 옵션 동시 만기를 가지고 좀 더 기회로 삼으셔서 시장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부정적인 수급 문제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로 가름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같은 날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13일에는 고용지표 성적도 함께 공개되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요? 네, 일단 그 먼저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단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과 그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코멘트를 어느 정도 내세울 것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나라 금융시장과는 달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좀 정체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대외적인 불확실성보다는 대내적인 어떠한 이제 상승 동력의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을 좀 이겨낼 만한 좀 모멘텀을 제시를 해줄 수 있을지 좀 주목이 되는데, 일단 지금 대내외의 그런 경제지표와 그리고 금융시장 여건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좀 더 관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새 정부의 조직 구성이 좀 더 지연이 되고 지금 계속적으로 지연이 되고 있다는 점은 어떤 공격적인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시키기보다는 좀 더 한 달 정도는 좀 더 지켜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일단 이런 예측은 지금 이번 달에는 좀 그 관망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경기 부진과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이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올해 중에 한 차례 정도는 좀 금리 인하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그 다음 달에 4월 금리 인하 기대가 좀 높아지고 통화 정책 역할에 대한 코멘트가 좀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이번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치 공백기에 좀 숨통을 틔워줄 좀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은 기대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13일 그 전날에는 또 이제 통계청의 고용 실적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됩니다. 지난 1월 신규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약 조금 한 30만 명 정도 늘어났지만은 고용률 자체는 3개월째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자리는 늘었지만은 일할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서는 분명히 일자리 증가 속도가 좀 빠르지 않다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이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고 생산 소비, 투자 등에 대한 그 주요 실물 지표가 지금 계속적인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마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은 경기 전반에 대한 회복을 좀 기대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달 그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설날이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수치 자체는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지만은, 일단 이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또 고용률 70%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런 이제 고용 성적이 조금 나쁨으로 인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또 이제 뒷받침되어질지를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에 이번 13일 발표된 고용 성적에 대해서도 좀 집중하셔서 이런 정책 흐름과 경기 흐름을 감안한 이제 증시 흐름을 예측하셔서 시장에 좀 참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꼭 주목해야 될 글로벌 주요 일정과 변수가 있다면요? 네, 일단 그 시장 자체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게 큰 문제로 불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 2월 달에 소매 판매 실적과 생산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번 급여소득세 감면 혜택이 중단되는 부정적인 변수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이제 미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좀 더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 지수도 예상보다 빠르게 좀 오른다면은 미국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가능성이 시장에 다시 한번 또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좀 분명히 주목해 보셔야 될 변수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시캐스터 협상이 시캐스터가 지금 발동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그 의회와의 그 접촉을 통해서 협상을 좀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협상보다는 대외 여론에 조금 집중을 했던 그동안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불식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4차례 정도 이제 이외야 좀 만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떤 성과가 나올지 뭐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성과가 나올지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유럽 쪽에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유럽은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그래서 유럽의 지금 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이제 지금 시장이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뭐 키프로스에 대한 이제 구제금융 강화 방안과 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확정지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의 경제 자체가 지금 침체나 뭐 이제 상승이 아닌 좀 계속적인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좀 뒷받침해줘서 좀 어떤 이제 큰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계속적인 지금의 기조를 이어준다면은 시장에는 큰 부담 없이 계속적으로 유럽에 대해서 크게 의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 들려오는 소식에도 좀 귀를 기울이시는 한 주가 되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시장이 한 30분 정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한 2포인트대 하락세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마감 전략 어떤 것들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계속적으로 장이 상승할수록 주식형 펀드 환매가 지속되면서 시장 상승을 좀 제한하는 요인으로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쿼드러플 워칭데이의 그 외국인과 기관의 프로그램 그 매도 대기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확인되고 있다는 부분도 투자 심리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점을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게 환매라는 것이 원래 그 주식이 상승하면은 당연히 일어나게 마련이고 이게 시장 상승의 탄력을 좀 줄어들기는 하지만은 방향성 자체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부분 수급 이벤트는 수급 이벤트일 뿐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시 경제 성적이나 이제 기업 이익과 같은 펀더멘탈이 아직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번 주도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세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계속적인 방향성에 대한 그 기대감은 계속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난 2월 초에 주가가 상승하면서 환매 압력과 이들의 보유 그 비중을 추가 늘리고 있는 그 수급 주체들이 보유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업종들이 좀 눈에 보이는데 그런 업종들은 수급 이벤트에 따른 주가 하락이 좀 나타난다 하더라도 보유 비중을 계속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계속적인 관심을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에 개막했던 그 중국의 양회에서 지금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책이 점점 이제 본격화될 시점에 다가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노믹스, 일명 시진핑 노믹스를 좀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핵심 키워드는 이제 질적 성장을 담보한 신도시화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국내 증시에 좀 모멘텀이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좀 소비 인프라와 그런 관련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그 기존의 전통적 인프라와 관련된 철도와 철강 그리고 주택 건설과 같은 종목들은 지금은 업황 악세로 굉장히 지금 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정책 시행이 좀 본격화된다면은 새로운 모멘텀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만큼 좀 이번 주부터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중국 수출을 본격화했던 음식료라든지 그 유통주 화장품 화장품 업종들도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업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는 IT 특히 전기전자 섹터는 계속적인 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지금 갤럭시 S4를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갤럭시 S4 출시를 앞둔 시점에서는 그 관련 기술주들이 좋은 흐름이 이제 어느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더 관심을 두셔서 이런 전기전자 업종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대형주를 나는 좀 굳이 대형주를 투자를 좀 하셔야겠다는 그런 시장 참여자분들이 계신다면은 수급과 관계없이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담는 종목 좀 예를 들자면 삼성테크노이라든지 SK하이닉스, 한국타이어 등이 좀 보이는데 그런 업종들은 이번 주에도 계속적인 좋은 흐름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 가지고 보시면은 좋은 흐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는 그동안 상당히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갤럭시 S4 그 런칭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큰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일단 삼성전자 주가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됐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주가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삼성전자 관련된 그런 납품업체라든지 1, 2차 밴드들의 움직임이 오히려 좀 더 강세 흐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그 모멘텀으로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그 관련주들을 좀 다 같이 세트로 묶어서 같이 보신다면 좀 더 좋은 흐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포트폴리오에 신규로 편입할 만한 종목 어떤 기업을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계속적인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담아주고 있는 종목 한국타이어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몇 가지 확인되는 그 모멘텀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양회에서 좀 그 도시화 정책 이외에도 좀 한 가지 키워드로 대두된 게 그 환경 문제였습니다. 일단 환경 문제가 좀 중국의 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만큼 낡은 버스와 그런 그 트럭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교체가 어느 정도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교체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한국 타이어에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특히 중국 시장에 타이어 교체 시기가 좀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경기 부양책과 함께 이런 수요가 좀 동반해서 늘어난다면은 중국 비중이 높은 타이어 업체들의 수익성, 특히 그 가운데 한국 타이어의 수익성 분명히 개선되는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국 타이어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이런 상황임에도 그동안은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을 겪었지만은 지금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신공장을 세우면서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을 이제 더 이상 겪지 않으면서 계속적인 그 실적 개선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좀 한국 타이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시면서 제가 간단한 이제 투자 전략을 좀 세워드리자면은,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그 2거래일 연속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담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어느 정도 더 이어질지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차트 흐름 보셔도 지금 장기 이평기로 다시 한번 올라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통계적인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별다른 저항대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 좀 더 기대를 해보신다면은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이 종목 준비를 해봤고, 매수 가격은 49,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9,000원 아래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48,000원까지는 이제 그 강성 열어두시고 이렇게 거기서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52,000원. 일단 이제 신고가 패턴으로 다시 한번 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52,000원 보시고, 손절가는 47,500원 좀 타이트하게 잡으셔서 좀 추가적인 손해 없도록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를 향해서 좀 달려갈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광호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현금 비중은 45%, 거의 절반에 가깝고요. SK 하이닉스가 현재 20% 편입되어 있습니다. 디지텍 시스템 15%, 자화전자와 차바이오연이 각 10%씩 편입이 되면서 4종목이 있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살펴보면요. SK 하이닉스가 단연 수익이 가장 지금 높게 나왔었습니다. 19.5%의 수익이 나 있고요. 자화전자가 5.6, 디지텍 시스템 1.5, 차바이오연이 7%의 수익으로 전 종목 모두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AS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SK 하이닉스 먼저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흐름을 돌파하는 이제 레벨업 급에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19.5%, 20%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그 여전히 IT 가운데서도 반도체 업종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이미 도달을 했지만 기존의 목표가 자체를 손절가로 잡으셔서 27,000원 익절가가 되겠죠. 손절가 잡으시고 일단 목표가는 제가 29,5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셔서 조금 타이트하게 천정을 너무 높게는 잡지 마시고 29,500원 정도 잡으시고 보유하신다면은 그 정도 목표는 다시 한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좀 목표가와 손절가 상향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화전자 역시도 차트 흐름상 지금 계속적인 신고가 패턴을 흘러가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이평의 그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고, 카메라 모듈과 그리고 갤럭시 S4 플레이는 아직도 계속돼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화전자와 디지텍 시스템 비슷한 양상인데 조금 계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디지텍 시스템 지금 현재 매물대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흐름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 부분이 좀 무너져서 매물대를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이쪽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이 부분으로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이제 매도 관점으로 보셔가지고 추가적인 손해가 없도록 좀 순발력 있게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차바이오엔, 바이오와 이런 제약 관련된 로드맵이 발표되기까지는 이런 이제 제약과 바이오 관련 업종들은 계속적인 강세 흐름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보유하신다면 좀 더 높은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해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동안 포트폴리오에 편입된 종목들에 대한 AS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한국타이어 편입 추천까지 하셨으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이광호 팀장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수익률은 어떠한지 수익률 체크부터 하겠습니다. 네, 박현성 대리의 SBS 미디어 홀딩스가 0.7% 수익을 거두고 있고요. 자, 이정복 대표의 테라세미콘 마이너스 3.3, 전진우 팀장의 화인텍 마이너스 4.1, 이기택 과장의 백산이 0.2% 상승, 그리고 조윤석 과장의 유니테스트가 2.4% 수익을 거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니테스트를 추천한 조윤석 과장이 위너로서 왕관을 섰습니다. 네, 오늘 왕관의 주인공인 SK증권 역삼 PIB 지점의 조윤석 과장님의 AS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니테스트 대응 전략 듣겠습니다. 네,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오전장 변동성을 좀 피해가지 못했던 하루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낙폭을 대부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 저번에 추천 이유를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올해 한 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호황을 누릴 예정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도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기술로서 버닝 테스트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납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납품이 언제 되느냐가 상당히 장비 업체에서 투자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예전에 아몰레드 관련주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작년에도 아몰레드 관련주는 투자 포인트를 시기를 좀 잘못 잡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손실을 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하지만 유니테스트 같은 경우는 신기술이 개발된 것들이 아니고 장비 투자 사이클 도래, 그리고 작년에 투자가 되지 못했던 그런 수주액에 대한 이연이 올해 발생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예측입니다만 올 3월에서 4월 초까지는 적어도 하이닉스나 주변 주요 고객사로부터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주식은 좀 강하게 투영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쪽으로 한번 잠깐 짚어보시게 되면 투신의 강한 매수세가 한 5일간 지속됐었죠. 하지만 어제부터 비롯해서 조금 투신의 매수세가 좀 없다 보니까 주가 상승폭은 좀 덜했었고, 또한 오전장에 북한 관련 리스크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변동성을 그대로 수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장중 늘림목이 좀 발생을 하면서 5일선 관련, 21선 관련 지금 매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5일선 관련으로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기 때문에 5일선 매매 패턴이 바람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3,400원 현재까지 좀 유지하고 있는데 시장이 조금 더 좋아지거나 아니면 중소형주 관련으로, 특히 장비업종 관련으로 매기가 좀 쏠리게 되는 경우가 지금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게 된다면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가격대까지는 꾸준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조윤석 과장과 함께 유닛 테스트에 대한 AS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잘 한번 참고해서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매주 월요일 관심 종목 선정하시는 동양증권 계양점의 박현상 대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주 관심 종목 SBS 미디어 홀딩스인데 매수가 근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매수가 근처에서 조금 오른 상태이긴 한데요. 일단 추천드릴 때 논리 자체로 봤을 때 SBS 그룹주라든지 혹은 미디어 관련해서 어떤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한 수급 같은 경우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꾸준하게 홀딩하는 모습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수급별로 수급을 좀 확인을 보시면은 여전히 기관 쪽에서 수급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도 역시 꾸준하게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6,600원, 즉 61선이 걸려있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홀딩하는 의견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주 종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동성제약,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들어보실 수 있었던 그런 종목일 수도 있고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약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여러 가지 투신이라든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투자를 찾을 때, 즉 종목을 찾는다는 의미로 했을 때 어떤 제약주들이 저평가되어 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시장의 좀 모습은 계속 지속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차트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밑꼬리를 달면 십자 모양을 형성하고 있긴 하지만 내용을 봤을 때는 좀 틀립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해 1,000만 개 이상 판매된 버블비라는 연모제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중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가 좀 있고요. 실적 같은 경우도 살펴봤을 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845억 정도가 매출액이 나왔고 영업이익은 41억.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증가한 수치가 아닐 수 있긴 하지만은 만약에 중국 쪽으로 실적이 가시화가 된다면 폭발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레포트가 금일 중에 발간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실적을 봤을 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제약 업종으로 들어오는 종목 역시도 역시 매수세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큰다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추천에 유효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가로는 금일 종가로서 같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로는 전 고점 부근이 5,500원, 손절가로는 좀 어떻게 보면 코스닥 주식이고 좀 변동성이 제약주만큼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짧게 잡겠습니다. 5일선 바로 밑에 구간인 4,500원까지 손절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버블비라는 염색제가 1,000만 개 이상이나 판매가 됐다고요. 중국 시장 진출하면서 그 이상 팔릴 수도 있겠다 싶은 기대가 되는데 상당히 기대감 갖고 쳐다봐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성제약에 대한 추천을 박현상 대리부터 들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